가격을 올리기에는 경쟁사에서 9,800원에 이미 팔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안녕하세요, 셀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2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영상 중에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온 건 월 1억 벌어도 폐업하는 이유라는 영상인데요. 그 영상에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좋은 댓글도 많고 나쁜 댓글도 굉장히 많은데, 그 영상에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물론 매출이 많이 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뒤로 까지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공부하고 셀링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찍은 영상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원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가격 금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도에서 사실은 만든 영상인데, 거기 댓글을 보면 원가를 어떻게 계산을 못하죠? 아니면은 돈을 그렇게 버는데 왜 망하나요? 그만두나요?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부정적인 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만난 셀러 분들도 마찬가지고 원가라는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뭐 단순하게 상품 대금, 물류비, 그다음에 물건 파는 거, 이 정도면 사실은 누구나 다 계산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원가 계산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원가 계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환불 프로젝트에 들어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지금 저렴한 금액의 제품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도 얼마 안 남을 것 같은 느낌이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광고비 빼고 2,000원 남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비는 넣으셔야죠. 양도 꽤 많이 팔렸던 거기 때문에 사실 로아스 보시면 충분히 광고비 계산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비 빼면 뭐 1,000원도 안 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러면은 이것저것 떼고 반품 비용 빼고 이러면은 남는 게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텐데도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보다 원가 계산하기가 좀 어렵고요. 광고비는 이제 변하는 거니까, 고정돼 있지 않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런 경우도 잘 대처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잘 셀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영상에 두 번째로 많이 달린 댓글이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셀링 방법은 알려주고 소싱하는 방법 알려주는데 실제로 원가 구하는 법을 안 알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로켓 그로스를 진행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원가 계산을 정말 하기 쉽게 엑셀로 원가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용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웰컴이라는 시트가 보이고 로그인이 보일 겁니다. 로그인하면 이렇게 로그인 창 나오고, 이제 마진 계산기 시트로 바뀌게 됩니다. 배경이 흰색과 배경이 검은색이 있습니다. 배경 흰색 쪽에 파란색을 먼저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일단 예시로 1688에서 아무 아이템이나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단순히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원가랑 이런 내용들은 판매자랑 협의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 제품은 여기에 이렇게 제품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하면, 자, 포장 수량이 48개 뭐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아이템들이 더 많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판매자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집에서 쓰는 뭐 무드등이라 해야 되나? 미러볼이라 해야 되나? 뭐 그런 건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찾아야 되는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카테고리가 조명에 대한 게 안 보여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제품을 어디서 쓰는 거죠? 집에서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활용품이 될 수도 있고 홈 인테리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드등이나 이런 거는 생활용품보다는 홈 인테리어에 가깝기 때문에 홈 인테리어에 중분류 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럼 기본 수수료 누르시면 돼요. 소분류는 아예 없습니다. 수수료율이 11.88%가 나와요. 부가세 포함한 거죠. 그러면 10.8% 정도가 나오겠네요.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홈 인테리어가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쿠팡에 상품 등록 가셔서 그 상품 등록 과정에서 상단에 보시면 이 카테고리 검색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해보면 이렇게 옆에 판매 수수료가 나타납니다. 10.8% 맞죠?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판매 수수료를 입력하셨으면 이 밑에 쿠팡 풀필먼트 이용료에 또 있어요. 카테고리가. 이건 또 달라요. 이것도 입력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헷갈릴 수도 있어요. 보면 마찬가지로 홈이라는 게 있죠. 홈 보면 홈 데코, 네, 홈 데코 쪽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두 번째 이너박스 정보에다가 자, 아까 봤던
요거 입력 한번 해볼게요. 13cm, 13cm, 14.5cm. 그러면 밀리미터 기준이니까 130, 130, 145, 326g, 0.326kg이죠. 그 다음 아웃박스 정보에서 53, 53, 45. 그리고 포장 수량 48개 돼 있죠. 그럼 530, 530, 450, 그 다음에 48개. 그리고 무게는 48개 곱하기 인원 박스 하면 되겠죠. 그리고 박스당 중국 내 배송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판매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6, 7,000원 정도 생각하고 그냥 30위안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배대지 정보. 이거는 제가 이용하는 배대지 기준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1cbm당 배송비 52,500원, 작업비 2만원,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원 33,000원, BL 차지비 2만원, 그 다음에 통관수 수료가 31,000원, 핸들링 비용 11,000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밀크런으로 어떻게 입고할 거냐, 내가 가지고 오는 수량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택배로 하고 싶다 그럼 택배로 입력을 해보면 택배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팔레트로 입고 했을 때를 한 번 더 예를 들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택배로 넣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가 파란색에다가 입력을 하면 이 초록색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지금 안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무시하고 오른쪽에 검은색 이 배경이 있는 거 먼저 작성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내가 이제 사입 방법은 직접 송금으로 하겠다, 뭐 아니면 구매 대행 현금이나 또는 카드로 하겠다. 자, 일반적으로 구매 대행 현금으로 하면 이 적용 환율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배대지 기준이기 때문에 바꾸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여기 살려놨어요. 이런 식으로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협상 가격은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가격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9.5위안이죠. 자, 사입 수량. 여기서 중요한데 우리가 사입 수량을 결정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무조건 아웃박스, 완박스 기준으로 계산을 해요. 만약에 48개다. 그럼 한 2박스만 갖고 올래. 자, 그러면 96개. 이런 식으로. 왜냐면 박스가 꽉 차 있지 않고 한두 개 비어 있으면 뭔가 좀 불안한 게 있어서 저는 완박스를 추구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96개 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웃박스를 2개를 가지고 오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입력 안 했던 국내 운송비를 적어야겠죠. 그럼 저만한 박스 2개 택배로 오면 뭐 한 10,000원이면 되지 않을까요? 10,000원이나 12,000원? 많이 잡아서 12,000원에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판매가를 정해 볼 건데 판매가 경쟁사에서 9,800원에 파니까 나는 9,7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셔도 돼요. 그럼 여기 밑에 얼마 남는지 대충 나옵니다. 근데 얼마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 원하는 판매가 한번 찾아볼까 누르고 10% 정도만 먹을래? 그럼 10 적어주시고 확인 눌러주면 자, 10%에 근접했다고 뜨면서 가격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밑에 보면 마진율이 10에 10%에 근접한 값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입력이 되면은 여기서 가장 큰 변수가 있어요. 자, 광고비랑 반품 리스크가 있어요. 앞전까지만 해도 이 반품에 대한 거를 보상도 해주고 회송비도 공짜로 해주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반품 리스크에서 빠지는 건 거의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예 통째로 빼는 걸로 넣어놨고, 광고비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만 이제 제가 평균적인 가격이 10%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9,600원에 파는데 1,000원밖에 안 남아. 가격을 올리기에는 경쟁사에서 9,800원에 이미 팔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방법이 뭐 여러 개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입 수량을 늘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6개에서 우리가 곱하기 2를 해볼게요. 몇 개죠? 헷갈리니까 그냥 200개 할게요. 200개로 했어요. 자, 그러면 자, 마진율이 6%나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반영을 안 한 게 있죠. 뭐냐? 국내 운송비 200개면 2배가 늘어난 거니까 운송비도 뭐 2배가 될 거고, 그래서 보면 15.4, 그래도 5.5% 정도 올랐어요. 그죠? 네,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이제 배대지 정보에서 1cbm 비용으로 이 배송비와 작업비를 환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원산지 증명원, 뭐 통관수수료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금액이 비쌉니다. 근데 이거 아까처럼 96개 해볼게요. 96개 해봤자 사입 원가가 35만 8천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배송 대행지에서 17만 원이 나가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개 넣으면 이만큼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자, 시트 복사하기를 눌러볼게요. 누르면 똑같은 시트가 한 개 더 복사되죠. 그리고 입력 초기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제 내가 입력했던 것들이 다 지워집니다. 대신 복사하기 전에 시트에 남아있죠. 제가 한 가지를 여기 추가 안 해놨는데 내가 만약에 소싱했던 사이트 기록하고 싶으면 여기 주소 링크 복사해서 그냥 이렇게 넣어두시면 되지 않을까요? 요거는 제가 업데이트 통해서도 주소 링크 넣는 것도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나요? 어떠세요? 정말 세세하고 꼼꼼하게 원가 계산을 하게 만들어 놓았죠. 근데 정말 물류비도 그냥 퉁쳐서 얼마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CBM당 얼마, 국내 택배비 얼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딱딱딱 나눠지게 엑셀로 만들어 놨으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원가 계산기를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바탕으로 로켓 크로스 진행하면서 뭐 네이버나 다른 G마켓, 옥션, 11번가 등도 많이 상품 등록하셔가지고 물건 잘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원가 계산기는요 무료로 여러분들이 누구나 받으실 수 있게 제가 자료를 공유할 건데요, 써보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만든 카페 온라인 셀러들의 모임이라는 카페에 가입을 해주셔서 게시글을 남겨주시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 가능하게 해 놓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도 많이 공유할 테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찾아올 거고요. 다음 주까지 많이 파세요.